살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말끔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자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리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이 미래예측학이나 동양역학, 특히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때를 찾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네. 항상 우리는 그 미래, 지금 나갈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주제로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 답을 아직 안 했죠. 네. 혹시 그 달의 공전 주기, 모든 시간의 기준은 태양이고 태양과 달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태양과 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은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반영된 거라겠죠. 네. 그래서 달의 공전 주기는 정확히 29.5일, 약 29.5일, 네. 29.5306, 뭐 어쨌든 좋습니다만 29.5일.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 항성호를 칠 때는 대략 한 7.5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달은. 네. 한 달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달을 볼 때 한 모습밖에 뒷모습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다른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죠. 그래서 이걸 맞아서 지금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신경을 좀 써 드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자, 그렇다가 치고요. 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와 동지, 1년을 기준할 때 두 개의 지와 있고 두 개의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와 분의 차이가 뭘까? 뭐 이거 좀 여기 뭐 꼭 한자 쓸 건 아니지만 아까 사주를 미리 써놨네요. 네. 그러다 치면은 지자는 그친다, 그게 다 다른다. 분은 나눈다. 그래서 이 지는 뭡니까?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 이건 의미가 뭡니까? 동지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길 때, 맞나요? 해가 가장 길 때. 하지는 1년 중에 해장 가장 짧을 때. 뭐 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은, 1년 중에 가장 길 때, 질문 하나 할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인데,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땐 언제일까요? 1번 춘분, 2번 추분, 3번 하지, 4번 동지. 뭐 이것도 하나의 퀴즈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춘분과 추분은 태양 밤낮의 길이가 가까울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길지 않겠지만 동지와 하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하지가 태양과 거리가 가장 가깝다. 그래서 따뜻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울 때는 언제다? 동지입니다. 하지가 아니라. 하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왜 따뜻하냐고요? 사실은 따뜻하고 추운 문제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네. 평방미터당 받는 빛다발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하고 밀접한 거예요. 그게 뭐냐? 각도요? 예,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 우리가 옷이라 가지고 옷이. 네. 낮 12시경 정면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다발의 세기가 많겠죠. 그리고 태양도 정면으로 보니까 이뻐서 자기 기운을 듬뿍 주는 거예요. 근데 딱 째려본다. 째려보는 게 몇 시에? 대략 한 저녁 5-6시 정도. 네. 째려보잖아요, 옆에서. 측면으로 보면 태양도 기분 나쁘게 진짜 째려본다고. 그래서 조금밖에 비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있을 때는 더 안 받고. 그래서 실제 바로 여기 하지와 동지의 차이, 우리가 덥고 안 덥고 차이는 바로 그 거리가 아니라 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받는 일사량, 빛다발의 세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사실은 하지가 가장 태양과 거리가 멀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뜨거운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하지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 이게 지금 이제 하지의 기점으로 주변에 작성한 사주입니다. 꼭 오늘 낮자라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을미년, 그리고 이무.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조금 정신없나요? 동네 치다 보니까. 이쪽에 이 두 가지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공전. 그리고 이쪽 두 가지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전. 그래서 이 연, 2015년 해가 바뀐다 하듯이 네. 그리고 공전, 이거는 공전의 단위, 월은 공전의 과정, 어디까지 갔니, 어디까지 갔니. 이거는 자전의 단위, 자전의 과정, 몇 시니. 그럼 지금, 이제 지금 1년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가장 밤이 짧을 때가 하지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이 지나면서 다음이 시작되는 미월이고,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 미월, 신월,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양력으로 6월, 7월, 8월입니다. 네. 양력으로는. 우리 칠 때, 이 의미가 뭐냐? 바로 5월이 가장 끝이라는 것. 물론, 부딪힌다면 동지가 12월 22일.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시작되거나 2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까지 있던 하나의 체계들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 하나의 시스템과 체계가 마무리돼 가면서 여기서부터 마무리되고 이 미월은 약간 쉬어가는 시기. 양력으로 우리가 1월 달 같은 경우 새로운 출발일 때 쉬어가는 시기. 네. 그리고 본격적인 출발은 신월, 8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보통 우리가 따질 때 현실에서는 양력 1월입니다. 네. 그리고 12월이 동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꾸로 치면 6월이 많은 동지처럼 하나의 기운이 해가 또 가장 길어진 끝이 되는 거고 7월 달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인 거고 이 시작의 발동이 걸리는 것이 이제 8월부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양력으로 6월과 7월 지금 이렇게 하지 무렵은 그 새로운 기운들 나아갈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갈 사람은 물러가고 하나의 시스템이 마무리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의 변화를 준다라면 이런 것들은 아마 순리에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면 자 이제 한번 잠시 날씨도 뜨겁기도 하지만 한번 잠시 돌아보시면서 이제까지를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이제 계획도 좀 세우고 또 조금 한숨 돌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한번 패턴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물론 하지가 됐다고 해서 태양이 가장 길다 지금이 가장 뜨거운 건 아니에요. 왜? 현실은 이렇게 항상 한 템포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더위가 7월 달 8월 초까지 옵니다. 네. 그리고 8월 초 지나면서 8월 23일 경우 22, 3일이 처서가 있습니다. 처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방송 지금 이제 본 방송 나가는 요 시점 하지 무렵부터 시작해서 8월 23일 처서까지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이 돼가는 그러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것들에서 잘 해왔던 분들은 하나를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인 거고 또 이제 조금 뜻대로 일이 잘 안 진행됐던 분들은 이제 새로 정리를 새로 움직인다면 좀 새롭게 제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력 6월부터 7월까지 사이가 새롭게 시작되고 변화되는 그 기점에 있고 그것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이 시기를 잘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라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나아갈 때 물러날 때 때란 얘기죠. 때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에도 때가 있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에도 때가 있고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연초에도 얘기를 했죠. 자, 우리 2015년 그럼 이제 하지가 지난 시점 양력 6월이면 정말로 2015년에서 정중앙을 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면은 우리 2015년 개념들은 어떤 게 물러갈 때일까? 자, 감정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은 이제까지 지나치게 극대화되는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한 템포 줄여가면서 즉 쾌락, 놀고 즐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든가 이런 볼거리, 그 다음에 또
정신세계에다 보니까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도 애매한 현상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영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고로 발달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 아니면 영화 아니면 방송 뭡니까 전자 IT.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잘 어떤 분들은 정말 올해나 내년 이런 시기에 정말 기가 막힌 예술 작품, 기가 막힌 영화,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 기가 막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반면 어떤 분들은 예술을 빙자해서 너무나 좀 사람들이 다 터치하지 아니할 부분들을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당히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 관계도 지나치게 자신의 이상세계를 너무 추구한다든가 너무 그런 감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인의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켜주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가을을 맞이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방법으로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석가명리의 석가 리듬을 얘기했습니다. 자, 석가 리듬이 뭡니까? 우리 크게 볼 때 보통은 제가 석가 리듬 얘기할 때는 인생 사계절 10년 주기 석가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 리듬을 얘기합니다. 물론 10년 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600년 주기도 있고 120년 주기도 있고 여러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600년 주기 가장 큰 게 600년 주기. 600년 주기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죠. 이건 뭐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보통 사주팔자 볼 때 사주, 그 다음에 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 대운. 사주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연, 월, 일, 시라면 요 시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태어난 시점인 거고 요 시점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 네. 자, 2015년을 딱 맞이할 때 저는 지금 50대 중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지금 50대 중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0대, 10대, 또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70대. 이렇게 똑같은 2015년을 살아갈 때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 어떤 사람은 노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펼쳐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이걸 뭐냐? 우린 상대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러니까 해가 뜨거지는 것과 지구의 그 자전의 모습이 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의 시간, 이걸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고 절대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운의 시간. 이 개인의 시간이 주로 크게 볼 때 60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작게 볼 때는 그 120년 주기로 움직이는 거고. 그 600년 주기가 쭉 흘러가면서 그 우리가 이승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좋아지는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큰 바운다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뭐하지만 이승에서 지금 무지하게 지금 잘 TV에서 맨날 보면서 잘 나가는 분들은 600년 주기가 상당히 높은 주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조금 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쉽지 않게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 많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600년 주기가 조금 낮은 흐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 단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을 바꿔갈 수는 있죠. 그리고 바로 10년 주기 석가 리듬은 그 600년 주기 안에서 또 어떤 리듬을 타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모여서 뭐 장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장관들 하나가 어떤 장관 하나가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깨지고 약한 장관이 있어. 뭐라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운이 나빠. 예를 들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게임을 한다고 칠 때. 네. 예를 들어서 약한 장관만, A 장관만 계속 이러.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운이 나빠 맨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게임을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장관이 운이 나쁜 건 맞아. 딴 사람에 비해서. 근데 장관이 잘 보세요. 운이 나쁘면 장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120년 주기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또 10년 주기나 이런 큰 흐름들이 주로 좋을 때 장관이나 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작은 주기. 120년 주기가 좋은데, 600년 주기가 좋은데, 10년 주기가 약하면은 그 중에서도 또 애를 먹는다든가, 이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또 시장이 되든, 이럴 때, 이 석가 리듬, 10년 주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이 석가 리듬이 좋을 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게 참 잘 되고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이 리듬이 나쁠 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좀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외람되지만 지난번에 얘기를
뭐 우리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선거에 나온 분이 둘 다 석가리즘이 약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약한데 조금 더 그 중에서 큰 흐름이 강한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 흐름에서 좀 있다 보니까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운이 좋아요. 600년적이 좋으니까 큰 흐름은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뜻대로 좀 잘하는데 뜻대로 좀 덜 되거나 조금은 대립하는 양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의 문제가 있지만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회사 오너들이 있을 때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운이 좋은 사람, 자기 이름이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갈 때는 어떤 계기가 자꾸 좋은 계기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운이 석가리즘이 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자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이 아니라 3년, 4년 지나면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네. 아마 좀 희망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서울시를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석가리즘이 내년부터는 이제 봄으로 올라갑니다. 네. 뭐 또 항상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물론 당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국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국군의 모든 것은 뭐 일단 터치더라도 우리 국군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나 특히 경제 부분의 국군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한참 2015년 상당히 좋다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우리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화면을 네. 보면서 여기 석가리즘과 사주분석의 석가리즘 굳이 이걸 꼭 그렇지는 않은데 누군가가 이 신자 2011년이나 21년이 한 살이다. 한 살, 11살, 21살, 31살, 41살이란 나이로 치고서 상정을 할 때. 네. 근데 실제 이것을 연도로 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엔 뭐냐면 우리 그 국군의 석가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국군의 석가리즘입니다. 이것이. 국군의 석가리즘, 특히 국군에서도 경제 파트의 석가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시면은 이 석가리즘의 기준이 뭡니까? 요 1, 2년, 연도로 1년, 2년, 매 1년, 2년도, 2011년, 12년, 봄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3, 4, 5년, 13, 14, 15년. 이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 다음에 16, 17년, 가을입니다. 18, 19, 20년, 겨울입니다. 이렇게 겨울인 거죠. 겨울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구든 마찬가지 10년 주기가 있는데, 똑같이 누구나 다 한 살부터 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10년을 칠 때 누구나 봄은 2년이고 여름은 3년이고 가을은 2년이고 겨울은 3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봄은 서서히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제 서로 능력을 인정받는 시기. 가을은 최고 전성기. 그래서 우리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3년을 최고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을은 겉으로는 좋으면서도 속으로는 기운이 이미 기울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600년 주기가 좋을 때는 이 3년이 최대의 전성기입니다. 네. 600년 주기가 나쁠 때는 이 3년이 상당히 겉으로 좋으면서 속으로 애매한 시기를 맞게 되는 흐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군을 예를 든다면, 국군에서 든다면, 우리 국군은 특히 저 경제 파트를 든다면은 2013년부터 17년까지가 여름과 가을 이 5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좋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 힘든 게 뭡니까? 물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옛날 그 고성장 시대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뭐냐?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의 흐름은 굴곡이 있다시피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것들은, 사람들 힘듦을 느끼는 것들은 어떤 그 진짜 절대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100만 원 봉급받던 사람이 200, 300, 400, 500, 600, 700을 받다 500을 받는다. 100만 원 봉급받던 사람이 500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쁘고 좋은 거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분은 700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700을 받은 순간부터 그들은 그게 기준이 됩니다. 600을 받아도 힘들고 500을 받아도 힘든 겁니다. 그럼 900을 받으면 그거 기준으로 항상. 그래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상당히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다시피 우리 현재 해외여행 역대 최고입니다. 네. 각자 어디 가든 음식도 그래서 그냥 누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전부 다 돈이 많아서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볼 때가 아닌가 많이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항상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해양수산 우리가 이제
화기가 2013, 14, 15년 화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해양 수산 같은 것들 이렇게 문제 생기고 올해는 목기까지 약하니까 선생님 화기운에 의한 뭐 산불, 대형 산불 같은 네. 것도 많이 얘기하고 정신적인 문제, 메르스 같은 이런 질병들도 이상 고온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장마철이 된다든가 아마 이렇게 날이 기운이 좀 서늘해지면 뭐 상당히 수그러들 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6년, 17년 맞이하면서 우리 뭡니까 지금 바로 IT 지금 가장 물러날 게 IT나 전자계통 빨리 대표적인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네. 이제 지금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뭐 직접 설명을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언제 특강을 할 때 그 우리나라 IT 업계가 무너질 때 이 IT 업계를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주역 중에 하나가 농협 IT 센터, IT 본부. 옛날에 제가 특강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IT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주도 그렇고 그들의 전체 움직임들이 네. 오히려 우리나라 IT가 뜨는 시기에는 그들은 힘을 못 쓰게 돼 있고 IT가 무너질 때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IT가 무너진다 해서 IT 모든 업종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주력 업종 7, 80%나 60, 70%가 같이 움직이고 나머지 20, 30%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IT가 다 이렇게 잘 나갈 때 그 20, 30%는 IT 업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못 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IT가 무너질 때 그들이 그걸 구제하면서 그 역할을 이렇게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농협 IT 센터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 거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경제가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혼란이 오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2015, 16, 17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겉으로는 좋으면 속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듯이 2017년 말부터는 서서히 문제가 생겨서 2018년, 19년, 20년 정말 이때 대한민국 경제 정말 흔들리고 시청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미리 대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그 자금 같은 거 경제 관리 이럴 때 마치 혼란이 많이 올 때입니다. 네. 이때 뭐 좀 대비를 좀 미리 해주시고 금융, 주식 지금도 아직 금융이나 주식 지금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다 2017년 가을부터는 아주 어려운 해서 2018, 19년 또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타고 가는 게 흐름입니다. 그럼 이건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듯이 자 봅시다. 우리가 IMF가 언제 터졌습니까? 97년 터져서 98년, 99년 힘든 시기를 겪었죠. 네. 그리고 2008년, 9년 리먼 브러더스 또 터지죠. 이렇듯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겠지만도 지금 우리가 그 독도 문제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일본하고 관계가 쉽게 이렇게 좀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도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농담 삼아 얘기죠. 1592년 임진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중국하고 같이 중국을 치겠다 해서 같이 싸잡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물리쳤습니다. 끝났습니까? 계속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정유재란 또 일어났죠. 결국엔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잘 봅시다.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2012년이 임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일본이 우리 독도를 문화적으로 침탈했습니다. 우리만 침탈했습니까? 중국에 있는 섬까지 같이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도와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임진왜란에서 결국에는 일본이 물러나듯이 우리 독도는 우리가 지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7년 정도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새롭게 관계가 정리되죠. 우리가 아마 그것이 2017년 정유재란처럼 우리 16년, 17년 우리 어쨌든 힘들든 뭐하든 우리 국력이 상당히 강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도 소진한 상태에서 18년, 19년, 20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성장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대한민국의 융성기가 아마 올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 석화 리듬을 통해서 자신의 때를 알고 이 때에 맞춰 생활로서 한 번뿐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겠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큰 흐름으로 올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펼쳐가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오는 어려움들 같이 힘을 합해서 지혜롭게 아마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화 리듬과 사조 분석을 통해서 나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서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